네, 건설업 하시는 대표님이셨고 또 매출이 100억이 안 되는 회사인데 가지급금이 28억이었어요. 한 10년간 쌓인 가지급금이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한 반 정도가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납부한 세금이 아마 1억 내외가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굉장히 만족해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오죠. 가지급금이 원래 이제 계정을 잡지 못한 돈인데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한 게 가지급금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가져간 이제 빚을 지신 건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다른 걸 뭘 하다가 알게 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문의를 하시는 케이스가 꽤 많죠. 그러니까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는데 거래 내용이 이제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확정, 그러니까 가지급, 확정이 아니게 해놨다가 결산할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지? 끝까지 계정을 못 찾으면 확정이 안 되면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뭐 회사를 운영을 일단 할 때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그 리베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어느 계정에 넣겠어요? 돈은 줬는데 이제 법인에서 돈을 꺼내다가 줬어요. 계정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대표님이 가져간 걸로 돼서 가지급금이 되고요. 어떤 회사들은 이익이 이제 안 남았는데 남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인력을 쓸 때 이 직원이 신용이 안 좋은 직원들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못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 역시 또 이게 남아있다가 가지급금 계정으로 가기도 하고, 가지급금이 대표님이 가져간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져간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건 중에 한 건도 안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생겨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어느 회사나. 사업하다 보면 당연히 증명 안 되는 돈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예전에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이익을 주진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 불이익이 대충 계산해도 서너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불이익 때문에 다들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은 글쎄요, 한 10개 회사가 있다면 예전에 가지급금 있는 회사가 3, 4개였다면 요새는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만큼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이제 알고 다들 정리를 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사에 혹시 가지급금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 불리한 점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거 뭐지? 가지급금? 왜 이런 게 발생을 했지? 혹시 매출이 있었는데 누락했나?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하면 큰 이제 사건으로 생각하시는데,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이 돈을 유용을 했다 그러면 배임이고, 일하고 상관없이 했다 그러면 횡령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도 횡령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임시로 빌려갔어요. 근데 이거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꺼내갔다. 아무도 모르면은 이게 배임인지 횡령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누군가 문제를 삼는다면 이것은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 있고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대표님이 본인이 이제 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임시로 좀 법인에서 돈을 빌려간 거죠. 투자하셔서 많이 성과도 나왔는데 이거를 누군가 제보를 한 거예요. 실제 재판을 받으셨고요. 형사 사건으로. 그런 경우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입니다. 불기소로 해가지고 집행유예까지 나온 케이스예요. 그거는 죄가 인정이 된 거고 경과가 남는 거죠. 내 회사인데, 내 돈인데 빌려갈 수 있죠. 혹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대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이자도 납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배임이나 횡령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사가 이제 28억이라는 가지급금이 있었는데, 처음 이제 대면했을 때 대표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본인은 이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7년 전에 14억이 있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 굉장히 조심을 했대요. 더 생기지 않게. 그런데 왜 28억이 됐냐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정이자가 6.9%였어요. 7년이면 딱 2배가 돼요. 가지급금은 빌려간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거든요. 돈을 받을 건데 안 갚았어요. 이자를 받겠죠. 국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반드시 받아라 라고 하고 있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이자라 그래서 당좌율로 해서 현재는 4.6%입니다. 이게 불과 이제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9%였고요. 우리 회사에 대출이 있다면, 차입이 있다면 가중평균 이자로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건설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6.9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가중평균 이자로 하면은 3%가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이자를 내고 있는 케이스였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2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4.6%의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이자를 실제로 갖다가 내셔야 되고, 나 그 돈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상여 처분을 해요. 그럼 받은 적도 없는 돈에 대해서 상여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은 또 이자를 받았잖아요.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법인이 만약에 외부에 28억이라는 차입이 있었어요. 은행에 28억을 빌리면 이자를 내겠죠. 그 이자는 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너네 대표한테 받을 돈 있는데 왜 그거를 안 받고 은행에서 빌려서 거기다가 이자를 내? 이 이자는 비용 처리 못 해줘. 이렇게 돼요. 뭐 한 가지의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대표님 그 이자에 대한 상여 처분돼서 세금 내시죠. 법인이 법인세 내죠. 법인에서 차입해서 이자 내는데 이거 비용 처리 못 하죠. 비용 처리 못 하는 것만큼 또 법인세가 또 올라가죠. 이렇게 몇 가지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가 회사에는 아주 암적인 존재고요. 가지금 금액이 크면 단번에 해결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되고요.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돈을 넣으면 돼요.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 근데 다 싫어하시죠. 개인 재산 넣는 건. 그렇다면 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급여를 받아서 갚을 수 있겠죠. 퇴직금을 받아서 갚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중간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 활용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배당을 받아서 갚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주식을 팔아서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외부에다가 팔면 어떤 이제 경영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또 살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2012년부터는 우리 법인에서 사줄 수 있게끔 비상장 회사도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법인에서 매입을 할 때 매각하시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시게 되면 세금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한 만큼 대표님의 권리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수 있죠. 법인에서 사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것을 자사주라고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팔 수 있죠. 법인에 팔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자산을 팔 때 이익이 발생을 하면 세금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내가 주식을 팔 때 이 주식 원래 옛날에 5천 원짜리였는데 지금 50만 원이 됐어요. 그럼 49만 5천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죠. 세금 당연히 내야겠지만 원래 5천 원에 매입한 주식도 있고 얼마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주당 50만 원짜리 주식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팔겠어요? 당연히 세금이 없는 적은 그 주식을 팔겠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우리가 비상장 주식이라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해외 주식 양도세 있잖아요. 해외 주식 파실 때 내가 안 팔고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배우자가 판 케이스가 많습니다. 비상장에서 똑같은 케이스예요. 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함으로 해서 그 차익을 적게 되니까 세금이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활용들 하셨죠. 일단 이제 있는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 방법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안 생기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원인 자체가 지출은 했는데 이 지출에 대한 증빙을 못한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 돈은 대표님이 지출을 해야 될 돈이에요. 그만큼 소득을 늘리셔야 되거든요. 소득 디자인, 그 다음에 배당 디자인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셔야지만 앞으로도 가지급금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 발생된 거는요. 너무 낮은 급여. 대표님이 활용할 돈이 없으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임시로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인에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제거하는 것은 소득 디자인을 통해서 그런 비용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드셔야 됩니다. 가지금 해결 방법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와 우리 회사에 맞는 가지금 해결 방법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뭐 증여를 활용한 이익 소각이 세금이 없거나 적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게 중요한 회사들은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거든요.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에 가지금이 있다고 하면 아무 방법이나 활용하지 마시고 꼭 그 전문가와 의논하셔서 안전한 방법, 또 내 회사에 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